안녕하세요. 미국 사는 진돗개 도리입니다. 올해는 겨울이 마일드한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이렇게 혹한이 찾아와요. 이날은 정말 기온도 낮았고 바람도 엄청 불어가지고 리프트 타고 올라가는데 얼굴이 쓰라릴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친구들하고 만나서 놀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서 밤 늦게까지 놀더라고요. 그리고 이날 체이는 언덕에서 내려오는 거를 좀 터득을 해가지고 그거 때문에라도 되게 재밌게 놀다 왔어요. 근데 자기도 이 모습을 보고 싶었는지 영상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너 봤어? 보긴 봤는데 못 찍었어. 너 대박. 저기서 내려와? 잘했지.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영상을 놓쳐가지고 두 번째는 또 한참을 기다려가지고 제가 잘 영상에 담아왔습니다. 찍었어. 봤어. 다 찍었어? 어. 잘했지. 가자. 예, 그리고 이제 이날 밤에 돌아와서 여름이 걱정이 되잖아요. 날이 추우니까. 그래서 차고로 불렀어요. 여름아 이리 와. 잘하고 있어. 여름이 이리 와. 추워. 이리 와. 예, 날이 너무 추우니까 먼저 여름이를 차고 안에다가 놓고선 밥하고 물을 가지러 갔어요. 근데 여름이가 그 사이에 자기네 집으로 다시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걱정이 많아요. 경계심이 많고 따뜻해서 조금 더 머물 만도 한데 제가 없으면 차고에 있으려고 하질 않거든요. 특히 이제 문을 닫아놓거나 하면 애가 더 불안해서 제가 문을 조금 열어놔요. 때만 차고에 있을 때만 같이 있고 없으면은 그냥 그 틈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제가 이제 밥하고 물을 가져와서 여름이 조금 더 못 녹이라고 1시간 정도 같이 있었어, 차고에. 예, 그리고 이제 저도 씻고 자야 되니까 이제 방으로 올라갔는데 얼마 머물지 않고 그냥 또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좀 느끼는 게 왜 사람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막 뛰다 보면 걷고 싶고 걷다 보면 안고 싶고 안고 있다 보면은 또 눕고 싶고 이러기 마련인데 여름이는 그렇게 욕심을 안 내는 것 같아요. 딱 자기가 돌아서야 될 때를 딱 아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다 이런 게 있고 그 이상으로는 크게 욕심을 안 내는 것 같아요. 이런 점은 제가 진짜 여름이한테 배우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뭐 동물적이다, 뭐 본능적이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럴 것 같은 동물들도 다 자기의 생각이 있고 나름의 생각이 있고 지켜야 될 선이 있으면 그걸 좀 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약간 진짜 자기 절제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름이 보고선 참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날. 예, 요즘 도리는 2층 안방에서 잠을 자기 시작을 했어요. 원래 도리가 제가 막 침대 위에 올라오라고 해도 절대 올라오지도 않고 방에 들어와서 자라고 해도 방에 들어와서 자지 않는데 어떤 심경의 변화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예, 제가 잠들기 전에는 안방 앞에서 자요. 근데 제가 안방에 가서 잠이 들면 이렇게 안방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 도리가 이렇게 방에서 자고 있어요. 아무래도 방 안이 조금 따뜻하니까 복도보다는 그래서 들어와서 자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제가 밤에 뒤척이다가 도리가 방 안에 있는 걸 확인을 하고선 도리를 불렀더니 모른 척을 하더라고요. 외면을 해요.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돌아보질 않아요. 아무튼 동물의 세계는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캄캄. 도리. 예, 아무튼 자기가 안방에 잔다라는 거를 커밍아웃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맘 놓고 안방에서 자고 있는 도리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 저희 동네에 시바이누가 있는데 여름에 탈출을 해서 아직까지도 집에 안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온 단집 사람이 그 개를 걱정한다 이런 내용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도 못 잡았어요, 이 개를. 그래서 이제 단지 커뮤니티 가면은 이 개 어디에 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글들 되게 많이 올라오고 가끔씩 단지 주민하고 견주랑 약간 마찰이 일기도 해요. 근데
제가 도리를 데리고서 산책을 나가면 사람들이 꼭 물어봐요. 얘 시바이누 잡았니? 막 이러면서. 아, 얘 시바이누 아니라 얘 진돗개라고. 그거 설명하고 다니는 게 요즘 일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저희 아들이 그 요양원에 봉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들하고 이제 얘기도 나누고 간식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빙고 게임 하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고스톱하고 장기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어르신분들이. 근데 미국은 또 빙고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러 갔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세대가 다르잖아요. 그 미국 애들도 그 할머니들한테 얘기 거는 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여기는 좀 그냥 아무나 모르는 사람하고도 스몰 토크 많이 하는 문화인데 대화를 나누라고 하니까 애들이 선뜻 이렇게 말을 못 걸더라고요. 근데 채율이는 한국에서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워낙 또 잘 좋아하고 잘 챙겨드리고 해가지고 이날도 이제 같은 테이블에 앉아 계신 할머니한테 계속 말을 걸더라고요. 이것저것 여쭤보고 그러면서 또 한국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자리에 가면 이제 엄마들이 애들한테 주의를 시켜요. 너네 할머니들 빙고 못한다고 웃지 마라 막 이렇게 주의를 시키는데 저는 또 이제 한국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 나니까 너무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들 팔 같은데 좀 앙상한 거 보거나 아니면 약간 멍들어 있는 거 보면 눈물이 또 그렇게 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매년 한국 나가고 싶은데 그게 또 여의치가 않네요. 예.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저희 춘기가 악기를 하잖아요, 플룻을. 그럼 여기 미국은 솔로 앤 앙상블이라고 해가지고 악기 연주하는 아이들이 자기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평가받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여기 지역에 왜 튜터 선생님들 있잖아요. 악기 개인 레슨 해주는 선생님들이 다 학교 음악 선생님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 튜터 선생님들 연락처를 다 갖고 있고 이거를 학생들한테 공유해요. 너희들 실력 향상을 위해서 레슨을 해라. 그런 식으로 사교육과 공교육이 연계되어 있는 것도 저는 좀 신기했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 장학금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음악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얘가 이제 오디션을 봐서 그 장학금을 받으면 그 장학금으로 다시 사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개인 레슨 하는데 쓸 수 있도록 아니면 여름에 음악 캠프 하는데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추구하는 인재상이 well-rounded예요. 그러니까 좀 두루두루 이렇게 둥글둥글한 아이를 좀 좋아하는 거니까 너무 막 공부만 연연하고 공부하느라고 다른 거 못하는 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포기하고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막 공부만 막 열심히 시켜서 똑똑한 인재로 키워낼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을.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취미 활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다양하게 경험을 쌓아봐 이러면서 키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진짜 공부 잘하는 앤데 얘가 예체능에서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으면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점수를 맞춰주잖아요.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배려해 주는 게 없어요. 학교에서 얘를 좀 우대해 준다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똑같은 학생인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가끔씩 막 의대생이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 참작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미래가 촉망되는 학생인데 좀 봐주자. 이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엘리트인데 실수했을 수도 있으니까 좀 봐주고 넘어가자. 얘는 사회에서 인재로 크게 쓸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 진짜 되게 웃기는 거잖아요. 범죄를 했으면 그냥 범죄를 한 거지. 걔가 의대생이든 법대생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똑같이 받아야지, 죗값을.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우리 사회가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너무 많은 특혜를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요번에 들었어요.
왜 막 그런 거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 막 공부하고 있으면 쉬는 시간에도 막 조용히 해야 되고 이게 무슨 쉬는 시간은 쉬는 시간인 거지. 쉬는 시간은 아이들의 자유 시간인 거잖아요. 그거를 제한한다라는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옆반이 고3 교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막 저희 떠들고 있으면 3학년 반장 언니가 저희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조용히 좀 하라고. 공부하는데 방해된다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저희 보고 조용히 하라 그러죠. 언니들 이제 그 대학 가야 되는데 쉬는 시간 조용히 하라고. 그때는 그게 뭐 당연한 거였고, 또 그 언니가 뭐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공부 되게 잘하고 착한 언니인데, 어쨌든 뭐 공부 잘하는 언니가 이제 쉬는 시간에 너희들 시끄럽다 조용해라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그런 거였죠.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 언니 좋은 대학 보내려고 우리의 자유시간 침해받는 거니까. 사실 그 쉬는 시간에 막 신나게 놀고 떠드는 게 눈치 볼 일은 아닌 거죠. 오히려 그런 아이들한테 와서 조용히 하라고 하는 게 경우가 아닌 건데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되게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런 분위기니까 그게 이상한 건지 몰랐던 거죠. 예, 이거는 이제 그 플룻 듀엣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로도 참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연주자와 함께 참여를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교과 외 활동들도 뭐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것저것 뭐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춘기가 운전을 시작한 모습이에요. 미국은 운전면허 좀 빨리 따거든요. 주마다 약간 차이가 있긴 있지만, 네. 그래서 이 드라이빙 스쿨을 등록을 했는데 얘가 한 3번 정도 이론을 배우고 바로 도로로 나갔다는 거예요. 얘도 정말 당황한 거죠. 자기 운전 하나도 못하는데 막 도로로 나가니까. 그래서 자기가 선생님한테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운전 왜 배우냐고 막 오히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다르다. 왜냐면은 저 때는 기능부터 이렇게 그냥 안전한 그 기능장에서 배우고선 그리고 도로주행을 나갔는데 얘네는 바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날이 3번째 도로주행으로 나간 날이에요. 근데 저희 신랑이 이제 쫓아갔죠. 예, 근데 이렇게 도로 주행을 나오면 이제 수강하는 학생들 2명씩 파트너로 따라 나가는데 체리랑 같이 나가는 애들은 대부분 남자들인데 다 운전을 너무 잘한대요. 그래서 아니 그 다들 조금씩 연습을 시키나? 왜냐면 저희 아들 친구도 아빠가 운전 가르쳐 주다가 지금 뭐 중학교 1학년인데 차 사고 한번 냈었거든요. 그 얘기를 그냥 들었는데 걔네 집이 좀 독특하다 생각했는데 대부분이 다 이러고 잘하고 있나 봐요. 이제 차 사고라고 하는 것은 막 우편함을 박는다거나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 막둥이 친구도 골프카트는 끌고 다니더라고요. 그 어린 꼬꼬마 애들이. 아무튼 그 중3이잖아요. 저희 춘기가 한국에서. 이 나이의 아이가 차를 끌고 도로를 나간다는 거 신기한 일인 것 같긴 한데 또 얘가 하는 거 보면은 안 될 것도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춘기랑 동갑 애들 운전하고 다니는 애들 있거든요. 예, 아무튼 저도 이렇게 보면서도 너무 신기한 경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날 이제 제가 운전 연습 끝나고선 데리러 갔는데 한번 주차장에서 운전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자기가 해본다고 하더라고요. 춘기가 또 뭐 곧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오는 길에도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생각보다 잘해서 또 애들이 시키면 또 다 하는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